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직원 리스킬링 전략과 인사관리 트렌드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많은 기업들의 업무 환경을 급격하게 바꾸었으며 기업들은 역동적으로 직원 경험을 개선하는 사람 중심 모델로의 전환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기업과 직원이 진화하는 업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AI 기반 통합 인재관리 솔루션 코너스톤 엑스플로러를 통해 직원 경험을 최대화하고 개개인의 성장 경험을 통해 직원과 기업이 발전하는 인재 양성 전략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코너스톤 온디맨드의 김진영 지사장님,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성진 상무님, 아이투맥스의 이상준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의 김성진 상무입니다. 제가 주로 맡고 있는 분야는 휴먼 캐피탈에서도 HR 트랜스포메이션 쪽을 맡고 있고요. 주로 요즘에 화두가 되는 HR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엔드투엔드 컨설팅을 전부 다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너스톤 온디맨드 한국지사의 김진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플랫폼 프로바이더로서 이제 상무님께서도 설명 주신 기업 혁신 부분의 관점에서 저희는 플랫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업들 미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투맥스의 이상준 상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투맥스는 고객들에게 클라우드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일스포스라든지 코너스톤 솔루션 같은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구축 서비스까지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거기서 HCM, 코너스톤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준 상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김진영 지사장님,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예. 오늘 코너스톤과 함께 긴밀하게 일하는 이제 파트너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웨비나 제목처럼 요즘에 이제 화두가 이제 스케일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딜로이트 컨설팅 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기업이 DT나 HR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어떤 스킬의 고민으로 이제 하시는 영역, 그 다음에 그런 스킬을 고민하실 때 플랫폼 프로바이더로서는 코너스톤이 어떤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는지, 또한 이제 아이투맥스에서는 코너스톤의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세션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를 마친 후에 선별하여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김상무님, 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은 기업이 업무 환경을 급속도로 바꿨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에 돌입해서 임직원들의 인사 관리라든지 아니면 직원 스킬 관리 분야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최근 기업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최근의 변화에서 이제 가장 빼놓지 않고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코로나19라는 이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환경이 거의 한 2년째 계속돼 가고 있는데, 저희 딜로이트에서 조사했던 어떤 그 키워드들만 보셔도 굉장히 큰 변화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2020년에는 주로 이제 도전이다, 아니면 챌린지다,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겠느냐 하는 어두운 메시지 위주였다고 한다면 2021년에는 어떤 그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위드 코로나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나갈 것이고 생존할 것이고 성장할 것인가, 이런 좀 희망적인 키워드들이 나왔다는 게 이제 가장 긍정적인 이제 변화일 것 같고요. 앞으로 코로나는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될 어떤 것이고,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로보다는 희망적인 요소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코로나19 이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혁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업에는 안 맞다. 우리는 안 맞다라는 키워드들로 많이 넘어갔었는데 이런 환경이 되니까 사실 그 전에 재택근무라는 것을 꿈을 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결국에는 코로나19가 닥치니까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재택근무 체제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태도 바꿔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우리한테는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당연시되는 현실들이 다가온 게 어떤 그 최근의 환경인 것 같고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회사는 안 맞아, 우리 업에는 안 맞아 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들은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고요. 미래의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일의 환경을 구성할 것인가, 우리의 인력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논의들을 하다 보니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스킬이라는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들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 이제 발표 내용이긴 합니다만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전 세계 10억 명의 인구가 이제 리스킬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왔는데 주로 과거에는 그리고 현재까지 역량이라는 내용들로 많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스킬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이라는 단어가 왜 튀어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튀어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까지 해오던 업태가 잘 맞지 않고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회사가 하더라도 하드웨어적인 부품만 개발을 해서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어떤 기술들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오프라인 위주의 세일즈를 하던 회사들도 이제 오프라인 세일즈만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형태. 그래서 업을 과감하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과감하게 변화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인력들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당연히 외부에서 사오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고요. 내부의 인력들도 트랜지션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화두가 떠오르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리스킬이 그 경영에 큰 화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백신 제조 회사 중에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코로나19 환경이 닥치면서 그 전에 백신을 개발할 어떤 그 스텝이나 그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비상 상황이 되니까 뭐 학계라든지 내부에 있는 인력을 전환시키고 또 그거와 관련된 유사한 스킬을 가진 인력들을 모아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어떤 그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해오던 일을 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한 스킬들을 잘 적용하고 확장을 하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의 이제 개념이 요즘에 튀어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거야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무님 말씀을 통해서 이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업무 자체, 그리고 또 구성원, 또 업무 환경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야 하고 또 직원의 스킬이라는 점이 그 기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공감도 되는 바인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직원들이 리스킬링도 달라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은 이 직원들의 리스킬링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점을 또 고려해야 할까요? 과거에 이제 역량이라는 부분은 주로 그 행동적인 역량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고 행동적인 역량이라는 부분은 이제 발현되는 모습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 발현되는 모습 이전에 스킬과 지식이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요즘 모든 일을 하더라도 전문적인 일을 할 때 AI라는 것을 모르고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AI와 관련된 스킬이 됐던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닥쳐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 얘기 뭐 메타버스니 뭐 파이썬이라는 얘기가 지금은 그 내용을 모르면 일을 할 수 없는 직무들도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킬이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과거에는 그런 스킬을 장착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거를 갖춰라라는 개념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효율적이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구성원들의 니즈들이 굉장히 변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스스로 필요한 스킬들을 탐색하고 찾아나갈 수 있는 체계로 빠르게 변환하고 있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기업들이 적용을 해서 내부의 인사 체계와 CDP 체계로 갖춰 나가려는 노력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킬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응답의 결과를 보시더라도 새로운 스킬을 습득하는 능력, 새로운 역할을 맡을 준비를 하는 부분들, 업스킬, 그리고 적응력들에 대해서 국내의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다행스러운 점은 다 중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17%라고 나와 있는데요. 향후에 기업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보여지고, 과거의 행동적인 역량으로 봐왔던 어떤 그 구성원들의 역량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스킬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스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일부 모 회사와 그 스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고객사 미팅을 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문가를 300명이나 뽑았어. 근데 그 300명을 도대체 어느 일에 어느 그 역할을 맡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 본부장은 100명을 더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가지고 있는 스킬셋들을 잘 모아서 결국엔 퍼포먼스를 내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스킬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제대로 파악한 내용들을 가지고 향후의 인력 계획이나 어떤 CDP에 반영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그냥 회사에서 밀어붙인다고 될 것이냐? 그 부분이 아니죠. 이제 과거에는 회사 주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필요한 탤런트들을 정의를 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CDP를 많이 운영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내용은 가이드로 주어지는 거고, 구성원은 이제 CDP를 어떤 한 직무의 전문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트랙에 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해가고, 그렇게 스스로 구성을 하고 개발을 해나갈 때 이제 구성원의 역량까지 더해지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많은 그 여러 가지 프랙티스를 통해서 발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과거와 다른 자기주도 기반의 CDP에 대한 어떤 설계나 구성원의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그 전이맵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이제 탐색을 하는 겁니다. 꼭 회사에서 가이드를 주고 회사에서 가려는 길로만 안내를 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 되겠고요. 본인이 필요한 직무에 대한 프로파일을 조회를 하고 필요한 스킬셋들을 스스로 교육이 됐던 업무가 됐던 아니면 멘토링을 통해서 갖추게 되고, 이제 갖추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 그 요구하는 어떤 라이트 탤런트 풀에 진입을 하고 회사 내부의 탤런트 마켓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든지, 어떤 그 애자일 조직의 리더로서 이제 본인이 지원을 해서 실제 그 역할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그려나가는 자기주도 기반의 이제 CDP를 도입하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딱 추측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도도 중요합니다만은 플랫폼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하게 되면 과거의 그 인력 프로파일, 주로 인사 기록 카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면 직무정의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정적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적용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잡 캔버스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스킬은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되고 반영이 되게 되고, 그 스킬셋에 맞는 어떤 직무나 어떤 이동 포지션들이 추천도 되고 관리가 되는 형태로 이제 되는 것들이 이 잡 캔버스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은 이 직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자기주도 기반의 CDP를 설계하다 보면은 참여도도 높고 또 성과도 높을 것 같은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인사관리 면에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네, 물론 그 자기주도 형태로 바뀌게 되면 구성원들의 만족도나 몰입도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 이제 가장 1차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HR은 주로 그동안 많이 해왔던 부분들이 이제 최적화나 효율화 관점에서 이제 많이 접근들을 해왔는데 실제 어떤 업무, 예를 들면 리스킬이라고 보면 리스킬에서 밸류를 내고 의미를 창출하고 하는 개념들을 보려면 완전히 일 자체를 재상상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재상상을 한다는 것은 자기 주도 기반으로 옮겨가게끔 하는 것들도 이제 재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걸 떠나서 그거보다 더 고도화된 어떤 내용들을 설계를 할 때 있어서는 좀 더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을 이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것과 관련된 키워드가 여기 좌우에 보이는 이제 키워드들이 그 대표적인 내용인데, 왼쪽에 보이는 키워드들이 주로 이제 과거에 한 뭐 기업이 생겨나서부터 계속 관리했던 키워드들이라고 볼 수 있죠. 비용이라든가 뭐 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워크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들인데, 저런 관리가 굉장히 기본적인 관리이지만 미래의 어떤 일을 상상하고 이제 퍼포먼스를 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구성원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는 상상력이라든지 의미를 부여한다, 가치 창출을 한다, 그리고 확장을 한다, 협업을 한다, 이런 내용들의 키워드를 가지고 일을 구성을 하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스킬들을 잘 정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플랫폼화 시켜서 관리를 하게 되면 현재까지 해왔던 거와는 이제 다른 어떤 그 퍼포먼스를 창출할 수 있고 다른 기대 효과를 이제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좀 그려보고요. 이런 고민들을 요즘 기업들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직원의 자기 주도적인 리스킬링은 개인과 기업 양쪽 모두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지 상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직원 리스킬링 변화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지원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영 지사장님, 이 코너스톤 솔루션이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선 솔루션 소개 이전에 코너스톤 온 디맨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회사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마 이번 웨비나로 이제 저희 코너스톤에 대해서 좀 설명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너스톤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99년에 이제 창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많은 고객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제 지사를 설립해서 이제 국내 고객들한테도 다양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사용자는 글로벌하게 한 7,500만 명 이상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약 한 6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저희 코너스톤 플랫폼을 이용해서 교육과 이제 평가 이런 쪽을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그 국내에도 다양한 이제 인사 운영, HR 플랫폼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코너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단의 이제 인사 운영 부분보다는 이제 직원이 이제 입사하면서 퇴사하는 인플로이의 전의를 그려주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메인 서비스인 이제 교육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통해 이제 상무님도 강조하고 계시는 스킬, 이제 육성 측면에서의 이제 플랫폼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 뿐만 아니라 이제 직원들의 평가, 커리어 관리, 이제 채용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사하면서 퇴사하는 모든 경로를 저희가 이제 플랫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탤런트 매니지먼트라는 영역에서는 저희 코너스톤이 상당히 이제 상단에 있는 이제 중요 리더 포지션에 자리 잡고 이제 그런 경험으로 지금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이 코너스톤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 코너스톤은 직원들의 리스킬링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솔루션이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 코너스톤은 현재의 변화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그 변화를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사회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저희 개인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경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일단은 뭐 졸업하고 나면은 뭐 어떤 회사를 입사하기 위해서 회사를 바라보는 이제 커리어, 이제 여정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커리어가 쌓이게 되면 제가 스스로 다음 어느 회사를 갔지? 이제 링크드인이나 다양한 이제 웹 서칭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이런 경력을 이제 개발하도록 제가 이제 스스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숙련도나 레벨업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저 스스로 맡고 있던 직무 아니면 뭐 전공했던 분야를 좀 연결하면서 자기가 향후에 어떤 스텝이나 어떤 역량으로 내가 어떤 회사나 직무를 선택하는 과정을 또 커리어 관리를 했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속 저희도 얘기하고 있는 좀 직무, 과거의 역량 기반이 아니라 본인이 현재 자신 있는 스킬들, 뭐 과거에 일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뭐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배웠던 스킬을 가지고 좀 더 본인이 앞으로의 긴 여정을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스킬을 선정해서 좀 커리어 관리하는 이제 경로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미래 교육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새로운 변화되는 이제 내부 안에서의 이제 이동성을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직원들의 다양한 이제 탤런트, 이런 스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사용자의 이제 뭐 학습자의 분석이나 사용자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 기업 내 좀 스킬을 새롭게 도입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리스킬을 통해서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뭐 스킬이 좀 필요 없어지는 부분들을 좀 분석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분류법이라고 해서 하여튼 새롭게 발생되는 스킬, 아니면 없어지는 스킬, 아니면 리스킬링을 해야 되는 스킬 분들을 이제 이런 스킬 갭을, 아니면 그런 스킬을 담고 있는 이런 교육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코너스톤 안에서도 좀 따끈한 이제 솔루션이긴 한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LMS 아니면 그런 학습자 위주의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좀 스킬, 요즘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스킬이라는 영역을 좀 강조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플로어라는 이제 코너스톤의 이제 엑스플로어라는 이제 제품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신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킬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우리는 기술의 습득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킬, 업스킬링 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내부적으로의 좀 어자일하게 이제 돌아가는,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 민첩성하게, 그리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의 좀 개발 환경을 좀 신속하게 이제 지원하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직원 개발 영역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와 연결, 이제 뭐 어드밴스, 전진이라는 부분인데요. 기업 내에서는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될 게 과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뭔지, 아니면 향후에 이제 필요한 기술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단순히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스킬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부 관리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필요한 컨텐츠가 어떤 것들이 추천이 되고 있고, 사내에 내가 배우고자 하는 스킬,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SQL이나 아니면 개발자가 자기는 더 되고 싶은데 사내에 어떤 분들이 좀 유명하신 분들인지, 이런 이제 멘토나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업스킬링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제공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기술이 어떤 미래에 얼마만큼 이제 연결이 되는지, 얼마만큼 역할을 이제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개발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이제 특정 기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직원 개발을 통한 저희가 플랫폼을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도 자부심 있는 이제 자체적으로 보유한 스킬 엔진인데요. 다양하게 이제 흩어져 있는 이런 스킬들을 저희가 다 크롤링해서 소싱을 해서 저희 플랫폼에 일단은 다 담아둡니다. 근데 그 안에서 기업들이 운영하는 방식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크롤링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코너스톤이 좀 큐레이션해서 좀 더 좁혀서 우리 사용자들, 기업에서 고민하는 스킬들을 다 저희가 이제 나열을 해서 좀 디파인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의 좀 더 연관성 있는, 그래서 제가 세이지로 입사하게 되면 이 세이지가 필수적으로 연관된 이제 키워드, 이런 스킬들을 자동으로 매핑하는 기술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기술을 더 나아가서 이제 개개인으로 봤을 때 또 필요한 스킬들 이렇게 해서 또 필터링도 해주고, 필요 없는 것들도 자기가 이제 필터링 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스킬 엔진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상무님도 말씀 이제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그리고 앞으로의 필요한 기술은 어떤 건지라는 부분에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으로 볼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회사 조직, 그리고 개인,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직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일을, 아니면 새로운 이제 역할을 좀 더 빨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아까 좋은 예로도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조직에서 그런 이제 새로운 일,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가장 적합한 인재는 누구인지,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지, 당연히 그런 부분이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위한 스킬 개발은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뭐 마케터긴 하지만 내가 미래에 진짜 하고자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제가 마케터면 뭐 시니어 디렉터로 갈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컨텐츠가 나에게 더 필요한지, 아니면 향후 어떤 개발 계획, 아니면 내가 어떤 얻고자 하는 스킬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얻게 될지,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봤을 때 마지막으로는 사내에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가 누구인지, 아니면 동료가 누구인지, 그런 부분도 좀 개인으로서는 또 궁금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세일즈 역할로 봤을 때는 내가 세일즈 VP가 되기 위해서 우리 코너스톤 안에서도 좀 유명한, 아니면 항상 넘버 1, 2, 3 하는 세일즈가 있다면 오히려 그분한테 더 나아가서 좀 조언도 구하고 또 멘토식으로 이제 저도 업스킬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코너스톤의 직원 리스킬링 스킬 엔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코너스톤의 리스킬링 전략이 녹아든 솔루션이 궁금해진데요. 네. 코너스톤 엑스플로러가 이러한 전략을 모두 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도 최근에 출시한 그 엑스플로러라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이제 아까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스킬 엔진을 통해서 스킬 분류 체계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 격차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력, 게다가 이제 AI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컨텐츠도 큐레이션 하거나 컨텐츠도 이제 그런 본인한테 맞는 컨텐츠를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스킬을 또 즉각에 아까 저희도
그 다양한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서 크롤링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새로운 스킬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 플랫폼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플로어에서 큰 세 가지 관점은 당연히 이제 스킬 그래프, 본인한테 맞는 스킬을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추천을 해주고 우리 직원들이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지 스킬 관리를 당연히 해드릴 수 있고요. 스킬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LXP 아니면 러닝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이제 머신러닝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맞춤형 그 컨텐츠를 오퍼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UI나 UX 기능을 통해서 좀 유저 프렌들리하게 사용자가 좀 더 빨리하게 좀 더 쉽게 그런 스킬을 업스킬링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이나 이런 스킬 관리를 통해서 다음 커리어 레벨을 자신이 이제 뭔가 세울 때, 다음 여정을 그릴 때 그런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스킬 외에도 새로운 스킬을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개발하고 싶은 영역,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이제 부분을 갈 수 있도록 이런 커리어 관리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지 큰 관점으로 또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플랫폼 안에서의 전체 사용자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직원 기준의 추천, 뭐 트렌드, 아니면 최근에 우리 직원들 안에서 좀 새로운 컨텐츠, 아니면 인기 있는 광자. 약간의 저희도 이제 추천 로직이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사용자 기반의 이제 추천 로직이 담아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추천을 이제 드리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전체 사용자뿐만 아니라 프로필 기반, 어떻게 보면 자기 직무 기반의 또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현재 스킬이나 이런 얻고자 하는 스킬, 뭐 관심 과목 기반으로 저희가 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이제 학습자의 이런 컨텐츠나 이런 학습을 소비하는 그런 습관이나 행동 기반 가지고 또 다양한 추천 형태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셜, 그래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세이지네, 뭐 세이지인데 뭐 마케팅도 배우고 싶어 하면은 우리 회사 안에 그런 전문가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랫폼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팔로우하고 그 사람한테 이제 멘토나 이런 멘티 이런 과정도 좀 플랫폼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히 저희 이제 최근에 나온 UI, UX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개인이 설정해 놓은 아니면 개인이 관심 있는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자동으로 추천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자동으로 직무에 맞는 스킬들이 이제 데이 원에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그 외에 본인이 이제 얻고자 하는 스킬, 그리고 나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엑셀은 잘해. 그래서 뭐 엑셀 같은 경우는 뭐 삭제하거나, 그래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스킬들, 이런 부분도 이제 과감하게 설정을 통해서 좀 자기 스스로 좀 이런 스킬을 좀 더 이제 로직을,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컨텐츠를 잘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스킬 관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커리어 관리. 그러니까 자기는 제가 이제 세이지로 입사했지만 내가 세이지 VP로 갈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나는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과정을 선택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컨텐츠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UI, UX도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사용자가 좀 직관적으로 뭔가 경로를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최근 엑스플로어라는 이제 제품을 출시하게 됐고요. 여기까지 일단은 저희 코너스톤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그 부분은 확실히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요즘에 기업들 화두가 뭐 DT, HR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과연 스킬이라는 영역도 한국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기업 내에서 준비는 하시지만 이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어자일하게 어떤 뭐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코너스톤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도 코너스톤이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는 그런 부분은 잘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완전히 통합되고 고도로 맞춤화되어서 모든 조직 구성원이 전체적인 인력 성장 경험, 즉 리스킬링을 위한 코너스톤 엑스플로러는 기업 업무를 혁신하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 코너스톤 엑스플로러를 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이상준 상무님, 코너스톤 엑스플로러의 중추적인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코너스톤 엑스플로어라는 기능은 솔루션 그 자체로만 사실 존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코너스톤에서 개발되고 지원되었던 성과 관리 모듈이라든지 뭐 커리어 모듈, 그 밖에 많은 기본적인 기능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난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 대부분 사용하고 계신 인사 솔루션들은 인사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춘 솔루션들을 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평가를 할지, 뭐 채용을 할지, 아니면 인사에 대한 이동 배치라든지 승진에 할지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추었다면 코너스톤 솔루션은 처음부터 활용과 그리고 인재 육성에 대해 좀 맞춰져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코너스톤 엑스플로어는 사실 그것의 어떤 총화,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코너스톤 솔루션에 대해서는 그 6가지 정도의 여섯 가지 정도의 그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보시는 것처럼 중추적인 어떤 기능들, 앞서 말씀 기본적으로 어떤 제안이나 어떤 인사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왼쪽에 보시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권한을 관리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사용자들이 굉장히 쉽게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UI, UX를 제공해야 되는 기능, 그리고 모아진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걸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리포트에 대한 이런 기능들이 코너스톤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제공되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데이터를 그냥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으기 위한 방법들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직접 각각의 사용자들, 직원들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뭔가 어떤 관리를 하는 이런 기능들이 같이 모여져 있는데요. 그런 것이 왼쪽에 보시는 어떤 성과 관리에 대한 기능, 교육에 대한 기능, 채용에 대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실 코너스톤 익스플로어라는 것은 이 앞에 채용, 교육, 성과 관리 단계부터 스킬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모아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한 관리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한 관리에 대해서는 코너스톤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 어떤 미세한 권한에 대한 적용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세한 권한이라는 것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개별 사용자에게 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자동적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할별 오유에 따라서 수동 또는 자동으로 어떤 오유의 특징에 따라서 권한이 부여되기도 하고요. 동일한 역할이지만 수백 개의 사용 권한과 추가적인 제한의 옵션들이 권한되어지고 같은 관리자지만 사용 권한에 따라서 또 목적이나 어떤 제한 기능에 따라서 서로 다른 권한들을 제공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야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때 지역에 따라서 또 그 사용하시는 부서에 따라서 또 관리자의 어떤 특정 직책에 따라서 인사관리와 연계시켜서 다양하게 이 코너스톤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제 그룹 관리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권한 관리라고 하면 조직이나 어떤 특정의 한정되어진 필드 값이나 이런 부분들로만 그룹으로만 제형이 되게 되는데 코너스톤에서는 다이나믹 그룹이라는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어떤 그룹 이외에 사람의 어떤 그룹 이외에 각각의 필드 기존에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사 데이터에 대한 표준 필드 그리고 고객사에서 필요해서 활용하시는 고객의 맞춤 필드 이 3가지들을 어우러서 각각의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특정한 필요가 있을 때 이 그룹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 부문의 우수 인력에 대한 유출로 또 승계 계약에 대한 재수립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기 위해서 어떤 그룹을 형성하시고 이 부분들에서 주기적으로 요청 메일을 주고 긴급하게 뭔가를 요청하는 사항들이 생긴다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뭐 반도체 부분에 백색 가전 부분에서 유럽인데 그 중에서도 관리자 부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의도가 있으시고, 하지만 이태리와 스페인 같은 특정 나라들은 필요가 없어서 그쪽에 거기는 이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보내지 않으신다면 이런 부분들만 전달할 수 있게 따로 근무지역에서 이태리와 스페인은 제외하고, 그다음 직무 레벨에서 중요, 그다음에 조직의 세대, 반도체, 백색 가정, 플러스 특정한 어떤 언어나 어떤 필드, 어떤 직무의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를 넣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관리에 대한 그룹, 미세한 그룹 설정까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릴 부분은 직관적인 UI UX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기업에서 사용하고 계신 솔루션들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고 보기에도 굉장히 투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유튜브라든지 개인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쓰시고 계신 솔루션들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신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코너스톤에서는 별도로 구축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탤런트 매니지먼트 전체 화면을 놓고 보더라도 평가 성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밖에 학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직관적인 버튼 형식으로 또는 다양한 회사의 니즈에 맞게 구성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조직에 대한 문화나 BI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각각의 기능, 성과 관리의 화면이라든지 코너스톤 HR 화면, 그 다음에 학습과 리크루팅의 화면들을 통해서 시연함으로써 각각의 어떤 유저들이 그에 맞게 사용을 하면서 우리 회사의 조직과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UI UX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에 대한 활용, 인사 정보에 대한 활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리포트와 어떤 분석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진 부분들은 모든 데이터들을 리포트를 통해서 모으고 그에 대한 필터링하고 그것을 다운받아서 전산팀이나 이런 외부의 조직의 힘없이 인사팀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되어집니다. 보통 대형 솔루션 같은 경우들은, 온프로미스 솔루션 같은 경우들은 그것을 어떤 부분들을 바꿀 때, 평가에 대한 항목을 바꾸거나 평가에 대한 순서를 바꿀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인사팀이 아니라 어떤 전산팀한테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코너스톤 솔루션은 그렇지 않고요. 데이터에 대한 다운을 받는 부분들도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가공해서 대시보드로 공유하고 위 상사한테 보고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어널리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관점, 사람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속성, 그리고 그 하고 있는 어떤 역량들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바로 어떤 사람들을 추출하거나 활용하는 부분들로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어떤 데이터, 실제로 평가 점수라든지 급여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X와 Y축으로 다팅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평가하고 데이터 인사 관리에 대한 부분에 오류가 없는지를 즉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어널리틱 기능까지도 같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더 심화된 어널리틱 기능은 기존에 있었던 스킬 데이터와 어떤 교육을 연계시키고 발령 데이터와 교육을 연계시켜서 교육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커리어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어떤 교육들이 이 현재 직원들한테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코너스톤 솔루션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6가지 코너스톤 엑스플로러의 중추 기능은 기업이 발전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상무님께서는 이 중추적인 6가지 중에서 권한 관리, 그리고 UX, UI, 그리고 리포트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은 기능적인 설명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직원 중심의 관리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성과나 학습 그리고 채용 관리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사실 그 인사 부서라든지 일반 담당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앞서 보여드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인프라보다는 보이는 성과라든지 채용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그런 기능들이 가장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고객 요청을 받고 사이트에 가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대부분 이런 기능들이고요. 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심플한 기능을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관리는 크게 2가지 기능으로 코너스톤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목표를 관리하는 기능과 하나는 이어랜드나 어떤 분기 말에 평가를 하는 기능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목표 관리라고 하면 상시 평가로 상시에 지금 직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프로그레시브를 수시로 진척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직원들은 하고 있는 업무들을 진척 사항들을 넣고 그에 대한 확인을 받는 이런 것들이
이런 기능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가지 화면을 통해서 제공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보시는 부서, 또 그 오른쪽에 보시는 두 가지 화면에서 첫 번째는 개인에 대한 본인에 대한 목표 관리 화면이고요. 오른편에서는 부서원들에 대한 목표 관리 화면입니다. 부서원은 개인은 이걸 통해서 부서장은 본인의 목표와 부서원들의 목표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조직의 목표와 함께 연계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함께 관리하고 리얼타임으로 그때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되는 공정 사항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서 상세한 목표 관리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과 관리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년 연말이 되면 이런 부분 성과를 모아서 실질적인 이어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목표 관리의 기능들은 자동적으로 집계가 돼서 이 성과 관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밖에 역량 평가라든지 그 밖에 360도 평가, 그리고 단계에 대한 구성, 평가자에 대한 설정,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쉽게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코너스톤의 성과 평가에 대한 기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연중에 각 개인과의 어떤 면담을 하는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원어원 체크원이라는 기능인데요. 그 체크원의 기능에 대한 면담 내용까지도 그 성과 관리와 함께 동시에 그때그때 필요한 화면들을 소초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 각각의 어떤 단계를 구성할 때 있어서 이렇게 플로우 차트처럼 필요한 구성 요소들과 요건들을 구성해서 바로 집어넣어서 다양한 그 성과 관리 프로세스나 요청들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많은 고객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또 관리자가 많은 그 피평가자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멀티로 그 배치로 평가하는 그런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코너스톤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각각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 항목별로 비교를 해서 실제로 이 사람 간의 어떤 상대 평가에 대한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칼리브레이션이나 석세션에 대한 관리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서 한국에서는 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너스톤 솔루션의 강점들은 앞서 모았던 그런 데이터를 한 번에 정리해서 쉽게 칼리브레이션이나 석세션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프로세스와 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과 관리의 큰 강점입니다. 예, 다음은 학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습에 대해서는 학습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솔루션들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러닝 오브젝트라는 어떤 툴을 통해서 모든 오프라인과 온라인 러닝들을 하나의 어떤 객체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카테고라이징하고 구성하는 것들이 자유롭게 되어져서 코너스톤 자체 러닝에서 학습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요즘 웨비나라든지 온라인에 대한 강의, 온라인에 대한 교육 같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저희 소켓을 연결함을 통해서 학습 툴까지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스킬에 대한 부분들과 경력들과 같이 분석이 되어져서 각각 경력자들이 어떤 커리어 패스를 따라갈 때 어떤 교육들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어떤 교육들을 부서원들이 또는 우리 회사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많은지 어떤 교육들을 많이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반에 대한 분석들이 동시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학습에 대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습에 대한 활용 및 자산화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에 대한 툴에 대한 공유가 가능하고요.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더군다나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진 난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고객사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협력사라든지 아니면 정비사라든지 이렇게 다른 이해관계 그룹들한테 외부 이해관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율촌이라든지 삼성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런 서비스 조직을 확장하고 활용해서 사내에 있는 난리지를 활용하고 자산화하는 기능까지도 제공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사실 채용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가 굉장히 회사에 대한 브랜드나 이미지를 높여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채용에 대한 요청에 대한 부분들도 그다음에 그 채용에 대한 어떤 공지라든지 입사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사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굉장히 인사팀 또는 채용팀 안에서만 알고 있는 깜깜이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코너스톤에서는 각각의 어떤 채용 요청에 대한 부분과 채용에 대한 진행 현황 이런 부분들을 사내의 관련자들에게 보는 이런 화면들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이 채용 지원자들에게도 입사 관리에 대한 툴을 해서 본인의 어떤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익스피리언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에게는 종합적인 어떤 포탈 화면들을 제공을 해서 그 종합적인 대시보드 같은 것을 제공을 해서요. 각각에 대한 어떤 채용 진행대한 리뷰라든지 어떤 포지션별 진행 현황 그리고 대시보드 같은 부분들의 기능을 통해서 후보 채용 관리자가 한 번에 모니터링하고 변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성과나 학습 그리고 이 채용 관리는 기업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코너스톤 엑스플로러를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도 궁금한데요. 어떤 환경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코너스톤의 환경은 사실 모든 것을 코너스톤 솔루션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각의 모듈 하나만 또는 섞어서 어떤 하이브리드의 이런 방법들로 모두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대형 솔루션인 워크데이라든지 오라클 SAP와 연결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기능들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코너스톤의 강점은 필요한 기능들을 그리고 굉장히 짧은 구축 기간 안에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코너스톤 솔루션의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김재영 지사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지 그 작은 교육 솔루션이 아니라 4천만 명 정도의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글로벌 검증된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SaaS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보통 SaaS에 기반한 솔루션들이 어떤 최첨단 인프라나 이런 보안 준수에 대한 규정들이 국내 솔루션 중에서는 일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너스톤 솔루션 같은 경우들은 최첨단의 IT 인프라가 항상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99.98989%의 어떤 글로벌 가동률, 그 다음에 보안과 규정에 대한 준수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들을 모두 통과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어디에 적용하셔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자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코너스톤 솔루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업의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직원 리스킬링의 필요성과 또 직원의 리스킬링을 최대화시키는 코너스톤 엑스플로러의 특장점 그리고 활용법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시청자분들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네, 코너스톤을 활용할 경우 HR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코너스톤을 기존 HR 시스템과 통합할 경우 고려사항은 무엇이고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설명드린 것처럼 코너스톤은 전체 이런 HR 인사 운영 플랫폼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보딩서부터 퇴사하는 경로, 탤런트 매니지먼트 쪽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HR 아마 기업 내에서도 모든 이제 HR 관리 시스템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연계하는 부분이 저희는 대부분 이렇게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인사 시스템이 일단은 유연하게 좀 연장할 수 있는지 그런 IT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안에서 저희도 이제 장점인 게 그 안에서 과연 어떤 기능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할지 뭐 평가 관리가 필요한 건지 이제 교육 관리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만 내부적으로만 이제 고민이나 아니면 정해 주시면 그것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H 시스템과 이제 통합이나 연계를 통해서 일단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시대의 기업 교육 중 관리자와 리더 교육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는데요. 혁신 시대에서 기업이 원하는 조직, 직원 직급 체계라든지 조직 구조는 어떻게 변화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정해져 있는 어떤 포맷, 틀은 없는 것 같고요. 원하는 조직이 어떤 구조인지를 먼저 상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기업들이 추구하는 거는 직급의 체계보다는 직책 위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인가 아니면 구성원인가 이런 관점으로 가고 있고, 직급 체계는 그 내부에서 위계 구조를 이게 구별하는 기준보다는 대외적인 위상이라는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부의 어떤 급여에 대한 등급이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급여 등급의 단계별로 이제 구분하시는 형태로 가고 있고, 사실 최근에는 좀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회사의 업이나 이제 본인들이 가려는 어떤 방향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원격 관리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원격 관리와 모니터링이라면 저희 솔루션하고 조금 차이는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사용하는 솔루션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이기 때문에 본인의 PC나 이런 부분들에 전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이러신 것이 아닙니다. 웹 방식을 통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하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원격 관리라든지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 저희 전체 플랫폼 자체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코너스톤을 활용해서 리스킬링을 한다면 컨텐츠를 만들거나 연계해서 제공하고 그것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리스킬링에 대한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 제공되는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제가 네.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사실 리스킬링이라는 부분들이 결국 평가, 교육,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같이 이어져서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성과 관리라는 부분이 결국 있는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런 콘텐츠들이 스킬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역량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스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스킬을 구성하는 부분들도 회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구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유튜브나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이트를 구독할 때 각각의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듯이 그 스킬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함으로 본인의 직무에 맞는 현재 하고 있는 스킬들을 바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그 직무에 맞는 부분들을 다른 관리자 선택함으로 스킬이 세팅이 정리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툴 자체가 리스킬이나 스킬에 대한 정의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또 쉽게 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질문 중에 컨텐츠 부분도 남겨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플랫폼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지만 컨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컨텐츠 뿐만 아니라 이제 대외에 있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좀 배우자 하고 있는 부분은 산에 있는 컨텐츠보다는 대외에 있는 게 관심도 측면에서도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에 있는 저희가 컨텐츠 프로바이더도 이제 코너스톤이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제 스킬 개발, 리스킬을 위해서 좀, 우리 이런 컨텐츠도 필요해 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같이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무님이 말씀 주신 그런 플랫폼적인 영역 플러스 코너스톤이 제공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휴 맺어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리스킬링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같이 해결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세 분 발표자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김상무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주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거에 인상이 좀 깊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리스킬하고 업스킬은 이제 평생 가져가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좀 회사 내에서도 좀 그런 좋은 체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그 등록
된 분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도가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놀랐고요. 오늘 이 세션이 좀 스킬이라는 이제 기업 내에서 좀 상당히 많이 화두인 스킬이라는 부분이 이번 시간 통해서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탤런트에 대한 관리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람에 대한 관리, 인사 관리에 너무 초점을 두고 인사팀이나 경영진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진짜 향후에 어떤 리스킬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기술에 대한 육성, 인재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더 두어서 인사에 대한 방향과 향후에 인재를 키워내는 부분으로 우리가 조직을 더 운영해 보시면 더 글로벌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들로 우리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티가 마련한 그것이 알고 싶다 직원 리스킬링 전략과 인사관리 트렌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영상은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